따뜻한 햇살을 담은 반시가 유명하고 파릇파릇한 미나리 향이 만연한 봄을 알리는 이곳은 아름다운 정원 같은 청도입니다. 이 청도 저 깊은 산골짜기에는요, 산신령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산신령의 주인공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이란 제가 알고 있는 그 개그와 이 코미디계에서만큼은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곳은 없을 겁니다. 무상으로 모든 게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잘하건 못하건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도 서로 끌어줘서 같이 갈 수 있고, 또 저희 시장님 마인드 자체가 누구 하나 뭐 이렇게 냅두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기시거든요. 그런 곳에서 뭐 저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곳에서 개그를 조금 하다 왔었는데 아마 여기 천국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심장이 하고 싶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저 또한 이런 예술이나 코미디를 해서 다른 사람이 웃으면 저도 같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 코미디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오니까 솔직히 뭐 부모님도 보고 싶고 다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참 배울 점도 많고, 청도 철거반 극장에서 보고 배울 점 많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괴짜세요, 되게. 모든 면이,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되게 괴짜시고 정말 되게 개그스럽고, 저희가 그냥 생활이나 이런 저희가 같이 할 때 무대에서나 다른 변함이 없으세요. 똑같아가지고 엄하게 하실 때는 되게 엄하게 하시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이렇게 처음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많이 저희의 창의성을 이끌어 주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저희한테. 네, 오늘 초대석 전유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선생님을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 영광인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보고 왜 청도에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대답을 실제로 그냥이에요. 그냥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어서 예. 청도에 머물게 됐습니다. 어떤 연고가 있으신 건 아니죠? 네, 네. 예. 근데 왜 사람들은 뭘 얘기하면 이렇게 연고가 있지 않냐, 예. 고향이냐 이런 걸만 물어보는지, 예. 고향이 아니더라도 또 연고가 없더라도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역시 선생님답습니다. 벌써 한 몇 년 됐죠? 횟수로 5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다가 여기 괜찮겠다 네네. 하고 이렇게 터를 잡고 계속 네네. 생활하고 계신데요. 근데 터를 그냥 잡고가 아니고 새를 얻어. 새를 얻어. 맞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전원 생활을 하시려고 그렇죠. 이곳에 저는 이제 있는 게 아니에요. 방송을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수명도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쯤 하면 할 만큼 했다라는 시기가 왔어요. 예. 그래서 방송 이제 그만하고 시골에 내려서 살면서 좀 다른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여전히 바쁘세요. 그렇죠. 타의에 의해서 본의보다 예. 아직은 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타이에 의해서 네네. 아직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왜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게 아이디어 뱅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의 인생을 쭉 놓고 말한다면 그냥 다르게 생각하기, 고정관념 깨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아이디어라는 것은 예. 실제로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후배들도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고 네. 그런데 저만 유독 그런 것처럼 알려져 있는 것도 후배들 보기 사실 좀 쑥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다르게 보고
남들이 안 했던 걸 해야 되는 거는 우리 같이 그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요, 책도 많이 펴내셨어요. 제목 네. 독특한데요.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네,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책을 그 표절했죠, 표절. 그래서 예. 그 저자 유홍준 씨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지면 어떻겠냐고. 저희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랬더니 그 참 제목 하나 묘하게 짓네. 그러면서 반승낙을 해주셔서 네. 그 책 제목을 냈죠. 이건요, 전유성의 구라 삼국지. 그 제가 이제 해오던 일들이 보면 거의 책 제목들이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밌다, 이런 것도 저희가 그 청도에서 하고 있는 초복날 하고 있는 네. 그 개나 소나 콘서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 말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부정적으로 쓰이는 음지에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나 소나 뭐 이렇게요. 개나 소나 다 하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양성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추억의 카페, 예, 인사동에 만들어냈었고요. 네, 그것도 뭐 굉장히 오래 전에 또 벌써 관뒀는데 저는 그 카터 대통령인가 하여튼 미국의 어느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이제 그 자기가 당선될지 안 당선될지 모르죠. 개표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거의 중앙당사에서 당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개표하는 걸 보는 게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었는데 그분은 그 자기가 대통령이 처음 되고 싶어 했던 그 나이, 네. 그 교실 거기 가서 개표 상황을 봤다고 그러거든요. 3학년인가 4학년 때 자기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그 개표를 기다렸다고 하는 해외 토픽을 봤어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참 신선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구나 꿈이 제일 컸을 때가 초등학교 때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했죠. 아, 그러면 교실 모양의 그런 카페였나 봐요. 똑같이 교실하고 거의 같이 아, 했죠.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들렀습니다. 그리고 청도에도 네가 쏟았지? 네네. 라는 카페가 있죠. 네, 그것도 그 제가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커피 잔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예. 커피집이라고 그렇게 써 있죠 보통.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 하여튼 어렸을 때 예. 지나가면서 늘 보면서 저게 커피 잔집이지 어째서 커피집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보여주려면 쏟아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마침 경상도 쪽에 와서 일을 하니까 경상도 말로 좀 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가 쏟았지 그랬더니 뭐 이태리 말인 줄 아는 사람 그래 한 네. 번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네가 쏘아라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가 쏟았붙지, 네가 쏟았지, 뭐 이런 네. 뜻이죠. 네, 네. 근데요, 정말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세요. 그냥 뭐 산신령처럼 근도끼, 은도끼를 만들어내는 산신령처럼 뚝딱뚝딱 만들어내시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 아이디어라는 거는 그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사실은 있었죠. 예. 뭐 80%, 90%까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낸 아이디어는 한 5%, 10%뿐이 되지 않고 그럼요. 그걸 믿고 따라와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개나 소나 콘서트를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야, 그걸 왜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 참 재밌겠다 하고 저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분들. 그래서 네. 그 개나 소나 콘서트를 하겠다 그러면 피식피식 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하면 되겠다. 야, 그래서 내가 진짜 할게 뭐 이렇게 하면 그래 나도 수의사들 많이 하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줄게. 사람들을 소개해줄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가 완성이 돼가는 것이지. 뭐 재밌네 하고 했으면 그 얘기는 정말 헛소리 혹은 잡담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천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우기면 거의 또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런 생각을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그게 이제 능력도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예. 그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구나. 저는 실행에 옮기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네. 두렵기도 하고. 그 이제 두려워하죠. 예. 그 다르게 보고 하려고 하면 두려워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 또 손가락질이나 하지 않을까 하고 부정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언젠가 한번 그걸 극복해 보면 네.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개성으로 굳어지면 쟤는 원래 저런 애야 라고 취급 받을 때 되면 이제 동지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그렇군요. 생각하죠. 네. 이제는 선생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더 잘 어울립니다. 저는 아직도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아저씨도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현철, 송대관을 소개할 적에 예.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한테.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를 가진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 그럼 제가 끝나고 나서 꼭 그 아나운서나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죠. 내가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성추행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이웃집 아저씨들이 많던데 내가 어디 그런 이미지가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 아, 그래도 뭐 좋은 의미에서 아저씨라는 네네. 이 명칭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뭐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 소리를 들었어요. 예. 이성미 뭐 이런 애들한테. 네. 그래서 뭐 아저씨란 말이 제일 익숙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곳 청도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친다라는 말은 좀 그런가요? 저는 이제 뭐 개그맨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예. 뽑아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네. 우리 단원들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이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입니다. 네네. 예. 그 신인 개그맨들을 양성시키는 곳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봉선 씨, 네, 뭐 황현희 씨, 안상태, 안상태 씨. 네, 뭐 또 저기 방산시장 그 추어탕집 딸 김민경 씨 같은 경우 다 저희 예, 일기생이라면서요. 네, 일기.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먹고 자면서 저는 이제 뽑을 때부터 네. 저는 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이제 떨어지고 나면 좌절들을 하는데 저는 1,000명 정도 와가지고 7, 8명을 뽑게 되면 사실은 그 해에 시험 운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 웃겨서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1,200명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면 그 앞부분에 재미없으면 또 그만 뭐 다음 하는 그렇죠. 경우도 예. 있거든요. 근데 코미디라는 게 또 앞부분이 재미없으면서 점점 뒤로 가서 재미나는 것도 있는데 시험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뽑을 때도 그랬고 2기 뽑을 때도 저는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그래요. 1기 때도 3번 이상 떨어진 사람들만 100명 선착순으로 와라. 그래서 교육을 시켰죠. 그러면 선착순으로 누구나 하고 싶다면 와서 배울 수 그렇죠.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재능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가 물러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죠. 또 뭐 가정일 때문이라든가 또 뭐 단원들끼리 눈이 맞아서 나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관두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중간에 관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몇 자르지 달씩 않습니다. 예. 네. 또 개그맨 중에 내가 제일 선배이기 때문에 이제 하겠다고 하는 이제 뭐 우리 자식들보다도 어린 아이들이죠.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내가 돈을 받고 가르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일에 제가 앞장서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 사비를 가지고 하죠. 돈을 받지 않고 하시는 네. 거예요. 뭐 청도에 뭐 지원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연장은 학생들은 지어주셨죠, 공연장. 그렇군요. 네. 학생들은 몇 달씩 이렇게 여기에서 자고 1기는 먹으면서? 2년 동안 했고 여기는 이제 한 8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여기는 경상남북도 친구들을 주로 많이 뽑았고 또 숫자가 너무 작아서 확대시켰더니 이제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다 왔거든요. 네. 4개월 전서부터는 여기 와서 합숙하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습이 한창이던데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후배들에게. 방송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는데 이제는 방송만이 다가 아니다. 네. 자기가 서 있는 곳에 중심이 돼서 그 주위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군요. 선생님처럼. 물론 저도 이제 직무유기를 할 때가 있죠. 예.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곳이 바로 코미디 전용 극장인데요. 네네. 예. 이곳에서 그러면 연습도 하고 이제 공연도? 연습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예. 여기서 공연을 하죠. 월요일 빼놓고는 매일 같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예. 이곳이 청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올레길이 아니라 몰래길에 자리 잡고 있어요. 몰래길이 이제 시작하는 데가 양쪽이죠. 예. 성공리 쪽에 자리를 잡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뭐 듣고 있으니까 제가 식상한 질문은 사실 못 드리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대답하기 많이 싫어요. 그렇죠. 네, 예. 지겨워요. 지긋지긋해. 그 인터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네네.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개나 소나 콘서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복날에 이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2008년도였나요? 9년도에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죠. 네, 올해 3회째 합니다. 3회째. 첫 회째 한 4천 명이 몰려왔고 네네. 그다음에 작년에 한 9천 명 정도 왔어요. 올해도 하나요? 올해도 말복날 8월 13일 날 합니다. 네.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이 개나 소나 콘서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할 때 제 파트너 최유라 씨가 네. 언젠가 그 울면서 방송을 하러 왔어요. 왜 그러니까 애가 아파서 병원에서 밤샜다고 그러고 방송 끝나자마자 또 애한테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첫째인가 둘째인가 그랬더니 개가 아픈 거였어요. 그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예. 아니 무슨 개 아픈 걸 가지고 저렇게 울고불고 하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한 달쯤 지나서 제가 황간에 공연을 갔다가 앞다리를 다친 야생 고양이를 한 마리 주워가지고 왔어요. 네. 그 다리를 다쳤는데 인기척이 나니까 저한테로 이렇게 기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불쌍해서 데리고 가서 키워보니까 어느 날 그 병원에 또 다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갔더니 가축병원이라는 게 없어지고 동물병원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개한테 우리 늦둥이, 막둥이, 우리 어린애 이러면서 사람 취급, 가족 가족과 취급을 같은.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최유라 씨한테 농담을 했죠, 제가.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걔가 재능을 모이면 좀 무용도 좀 가르치고 수영도 좀 가르치고 그림도 좀 가르치고 또 뭐 피아노도 배우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을 농담 삼아 했었는데 여기 와서 그 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개나 소나 이 말이 네. 떠올랐어요. 그래서 개하고 소를 위한 음악회를 하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 동물들한테도 음악을 들려주게 해보자. 그러니까 어느 날이 제일 좋을까? 예. 그래서 이제 초복날, 개들이 공포했던 다는 초복날 이제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었죠. 아니 그러면 이 콘서트에는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소를 데리고 와서 음악을 듣나요? 소는 그 여기 이제 그 소싸움에 나와서 우승한 성적이 좋았던 소들을 저희가 외양간을 만들어서 특별히 이제 귀빈으로 초대를 하고 예. 또 일반인들은 개를 다 안고 오죠. 네. 애완견들을 반려동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랬죠. 다 데리고 오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개. 그래서 네. 개 가지고 오시는 가족들이랑 같이 오시라고. 아. 그런 사람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주위에 잘 살펴보면 성격이 좀 개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네. 그냥 같이 와라.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섞여서 아유. 콘서트를 했죠. 올해는 몇 명이 올까요, 과연? 저는 제가 예상하는 건 사실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오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뭐 9천 명씩 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죠. 예. 얌모 콘서트라고요. 네네. 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떠들 수 있는 네네. 클래식 공연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얘기하면 긴데 네. 그 클래식 공연장에는 그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예. 특히 이제 그 아가씨들이 이제 처녀 시절에는 많이 왔는데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맡아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또 어머니 제가 그 동창회 가게 아이 좀 맡아주세요 하면 그런 게 되겠지만 음악회 가게 아이 좀 맡아주세요는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아이들 한번 다 데리고 오게 해보자. 떠든다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좀 떠들면 어떠냐. 아이들이 떠드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복합해서 네. 그 아이들이 떠들어도 화내지 않는 음악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벌써 뭐 2,500회를 해서 올해 10주년 기념식도 하고 그렇군요. 참 이상해요. 사실 아이들이 클래식을 듣고 이렇게 뱃속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태어나자마자는 좀 뚝 끊기는데. 그렇죠. 모든 공연장에 7세 미만의 입장 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려줄 기회가 없는 거죠. 혹시 또 다른 콘서트 준비하고 있는 거 없나요? 뭐 올해는 이제 동촌에 출렁다리가 있어요. 예. 갈 적마다 굉장히 재밌어서 돈이 좀 마련이 되면 네. 그 열대야 콘서트를 그 출렁다리에 그 예. 재즈 팀들이 쭉 일렬로 행으로 서가지고 연주를 하면 물가에서 밤새 음악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 또 대구에 이렇게 오면 그 대구의 명물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다시인가요? 그 나무가 있죠. 예. 저는 그게 전나무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그게 그걸 볼 적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전나무에 추리를 해놓으면 장식을 해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 한 그루만 그게 네. 장식을 제가 해볼 생각이에요. 엄청 그래서 크지 않나요? 크니까 하나뿐이면 적다죠. 돈도 많이 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한 그루만 제가 해서 그 성가 부르실 분들을 이렇게 모집하든지 해서 그 네. 크리스마스 때 그런 음악회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자는 콘서트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클래식 공연 구경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우, 난 가서 졸려서 잤어 얘기하는데 그럼 자기 하자. 응?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놀람교향곡을 만든 것도 사실은 자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무식한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음악을 들으면서 잘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왜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는가. 그래서 네. 아예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잡시다 하는 잠자는 네. 콘서트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도에 좋은 극장이 하나 생겼어요. 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곳 보니까요. 무대가 독특해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연장이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비웃어요. 설마 지극장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공연장에 이렇게 뒷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열리면 이 베란다는 곧 없어질 거고 전봇대도 이제 옆으로 치워질 건데 네. 저 앞에 그 당산나무가 있죠. 저기가 수몰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산나무를 높이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저기 이제 불이 들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당산나무를 돌면서 춤을 추고 또 그 물 있는 데서 네. 그 보름달이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을 객석에 앉아서 이야. 보시게 되면 이 뒷막이 열리는 걸 모르죠, 벽을. 네. 그래서 멋지다. 올려놓으면 그 공연장 길이가 800m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큰 공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맞네요. 지금 여기 예. 계단도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이렇게 세 계단이지만 사실은 요거 자체가 세 개로 토막토막 쳐져 있죠. 네. 그래서 9개 다 다른 높이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예. 비도 하고 객석에서 저기 보시면 네. 그래서 그 배우들이 저기서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요 옆에는 이제 공판으로 된 데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대. 네. 정말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죠. 지금 저희 뒤편이 객석이고 네네. 이쪽이 무대 쪽인데요. 네네. 그냥 뭐 인위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중간막을 닫고 네. 또 이쪽에서 락 콘서트 같은 걸 하게 되면 야. 야외에서 볼 수가 있죠. 여기가 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뒤쪽에 무대를 조금만 보완하면 네. 그 출연자들도 그냥 이렇게 출연하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에 타고 한 4대 타고 이렇게 쭉 기중기처럼 타고 올라와서 연주를 하면 네. 굉장히 근사한 공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멋집니다. 네. 네. 소나기가 와도 그냥 그렇죠. 뭐 눈이 와도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여유도 좀 느껴보시고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코미디를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다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네. 어디서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TV에서요. TV뿐이 없잖아요. 예. 그 도시는
코미디를 직접 볼 수 있는 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 농촌으로 오면 실제는 코미디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공연장은 지방에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40석으로 만들었어요. 저기 의자 이렇게 치우면 한 100명 더 만들 수 있는데 왜 100석 만들지 않았냐, 더 크게 만들지 않았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100명 채운다는 게 쉽잖아요, 도시에서도. 그래서 30명 왔을 적에 70석이 텅텅 비어 있고 배우들이 올라가면 배우들도 연기하기 싫겠죠. 그래서 20명 정도만 오면 가득 찬 것처럼 보여요. 반 이상, 네. 반 정도 차니까. 그래서 작게 해서 예약 받고 그리고 그득 채워서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가 청도 농촌 지역인데요. 네.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한다면 네. 그 공연의 그 내용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선 제일 먼저 제일 보기 좋은 재밌어하는 구경이 옛날부터 불 구경, 싸움 구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불을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싸움 얘기를 테마로 잡아서 네. 각종 여러 종류의 싸움 얘기를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네. 저도 부모님과 함께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막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뭐 이해를 한 번씩 하지 못하고 저도 한 번씩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설명하면서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개그 콘서트를 보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패턴들이 코미디가 유행이 패러디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작을 모르면 좀 재미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 그거 아이들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른용은 없잖아 뭐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른용이 왜 없습니까? 청문회를 보세요. 정말 특별 출연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예. 얘기하죠. 그렇군요. 자, 코미디언이시니까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재밌게 사는 방법과 더불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제가 어떻게 하란다고 해서 뭐 하시겠어요? 예. 그냥 사시던 대로 그냥 사세요. 네. 네, 그리고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청도하면 운문사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청도에 가면 운문사를 보고 나서 선생님을 만나러 가라. 근데 제가 사실 바빠서 트위터를 요새 하고 있는데 왔는데 없대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좀 그래요. 아니 그렇지 미안하더라고요. 않아도요. 네. 그 톨게이트에 전윤성 씨 집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하면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면서요, 다들. 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예, 제가 네. 많이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공연이 많이 일어나서 네. 예, 더 많은 분들이 청도를 오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걱정스럽죠. 이제 재미있을지 없을지. 네, 네. 오늘 함께 즐거웠고요. 방송국에서 혹시 하고 싶은 말 정말 없으십니까? 네. 꼭 예약을 해서 예. 오셔야 되고 백 쓸 생각들 하지 마시고 정말 염라대왕 사촌 오빠가 백을 써도 저희는 예약하지 않으면 못 오는 네, 그런 공연장 만들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디어 지니어스. 지금은 우리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전윤성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바람, 햇살 그리고 나무가 좋은 이곳에서 앞으로도 개그의 꿈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